여주시 강천면 거른리. 마침내 찾은 나의 거처. 그렇다. 예컨대 이런 손의 떨림을 둘 곳이 있어야 했다. 아직도 떨림이 남아있는 이 손끝으로 돌아앉아 적어야 할 것이 내게도 있었다. 가끔은 식당의 냅킨에 운전하다 손에 잡힌 휴지 쪽에 휘갈기듯 쓴 그것들을 둘 곳이 있어야 했다. 계집만한 집이라도 있었으면 했다. 드러눕지 못해도 괜찮으므로. 살다 보니 참으로 놀랍게도 어느새 더없이 번듯한 직장도 생겼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서 그 값은 혹독했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너무도 찾기 어려웠다. 공간은 더더욱. 내 글을 쓸 곳이 필요했다. 계집만 해도 괜찮다는, 못 들어 누워도 괜찮다는, 아마 20, 30년은 좋게 넘게 가끔씩 해온 그 말을 누군가가 귀담아 들었다. 산을 좋아하는 그 친구는 산을 다니다 어떤 마을에서 폐옥 하나를 찾았다. 버려져 흉가가 될 판이라 누구든 들어와 살기만 해준다면 마을에서 반기는 집이었다. 그 집이 고마운 친구 덕에 황공하게도 내 집이 되었다. 내 시의 집이 되었다. 마을 가운데지만 마당 앞에 조그만 산이 있고 뒤쪽으로는 볕바른 논밭들이 펼쳐져 있다. 가끔씩 부엌 문 앞에는 누군지 모를 이웃이 방금 거둔 고구마, 열무, 배추를 한 무더기씩 놓고 간다. 있음은 가을이라 그런 일이 매우 잦다. 햅쌀 한 양푼은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문 앞에 둔다 한들 들고 가는 사람이야 없지만서도 직접 전해주고 간다. 역시 그렇게 온 해콩도 검은 것, 흰 것 따로 내 집 부엌 문 앞 볕바른 곳에서 마르고 있다. 학교 갔다 오다가 내가 있으면 꼭 들리는, 너무 지치면 고개도 못 돌리는 채로 그래도 시인 아줌마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고 지나가는 꼬마 친구도 있다. 금년에 입학한 이 동네 유일의 꼬마이다. 이 친구에게는 늘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읽거나 쓰는 내가 처음 본 희한한 사람이어서 연구 대상이다. 이따금 연구의 요약 발표를 한다. 첫째, 시인 아줌마는 왜 텔레비전을 안 보고 책만 보는 것일까? 둘째, 아빠도 엄마도 주말에는 쉬고 할머니는 좀 많이 쉬시고 자기도 쉬는데 왜 시인 아줌마는 쉬지를 않는가? 셋째, 어른이 왜 그렇게 작을까? 혹시 죽기 전에라도 조금 클 예정인가? 죽기 전에라도 조금 키가 커질 수 있을까? 지난번 단체 건강검진 때 보니 오히려 조금 줄었던데. 내 안 어딘가에 아직 키울 수 있는 무엇이 남아있을까? 건넌 마을 화가 부부는 뭔가 별식을 하면 꼭 부른다. 도자기를 굽고 난 날 밤에도 부른다. 여열이 남은 작은 도자기 가마가 사우나가 되는 것이다. 별을 보며 그 사우나에 누웠노라면 나도 한 개 도자기로 구워지고 있는 것 같다. 온갖 부질없는 생각들은 타버리는 것 같고 남은 고통조차도 그저 몸에 새겨지는 삶의 무늬일 것 같다. 아름다울 수도 있을 것 같다. 다만 몇 시간을 여기 쪼그리고 앉아 있을 수 있기 위해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한밤중이든 꼭두새벽이든 나는 먼 거리를 달려온다. 여기 오면 숨이 쉬어진다. 숨을 고를 수 있다. 이 조그만 집 다락에 오그리고 있노라면 시들었다가 다시 물병에 담가둔 꽃처럼 내가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이 느껴진다. 책마저 이 집에는 잘 들이려 하지 않는다. 연구실을 천장까지 메운 것으로도 족하므로. 다만 내가 써놓고도 돌보지 못해 덜어는 사라지기도 한 내 가엾은 책들, 내 원고들로만 차 있다. 이물질이라면 팩스가 하나 놓여 있다. 마치 조그마한 집이 우체통인 양 그 팩스에서는 가끔씩 글이 나온다. 좋아하는 시인의 글이다. 어렵사리 집 한 채를 찾았듯
아니 집보다 훨씬 더 오래, 더 목마르게 평생을 찾아온 스승을 한 분 만났다. 시를 쓰기 위해 태어난 사람, 시인이 무엇이고 시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고요하고 섬세하고 따뜻하지만 더없이 곧고 바른 분이다. 내가 혼자 오그리고 앉아 쓴 시를 팩스에 넣으면 지구 반바퀴 너머에서 어김없이 곧바로 답이 온다. 어쩌다 친구들과 전화를 하는 일도 있다. 어제 저녁에 반갑게 전화를 받은 사람은 느닷없이 안경 좀 벗으라고 한다.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눈 위에다 입맞춤을 해주려고 그런단다.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 나라 터키에서는 좋은 인사란다. 소년같이 해맑은 노시인이다. 가끔씩은 아끼는 제자들도 찾아온다. 한 번 온 사람들에게는 열쇠 두는 곳을 알려주는 만큼 가끔씩 내가 없을 때 다녀가는 사람도 있다. 덮쳐오는 어둠 앞에서 작은 등불처럼 서 있는 집. 그런 집의 주인이라는 황감한 행복을 내가 이즘 누리고 있다. 온 세상을 헐떡이며 달려온 길 끝에서. 세상살이의 아픔이야 그 어디선들 사라질 리 없이 그래 베이지만 이런 사치를 하늘이 내게 준 것은 내게 써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일 것 같다.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들고 나갈 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. 문학시장이란 저도 모르게 낯선 언어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나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그 너머에도 쓰일 것이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. 세상과의 부대낌이야 사라질 리 없지만 그래도 쓰일 수 있는 무언가 정갈한 것이 있는 것 같다. 언어의 경계마저 넘어서서 정갈하게 기록될 수 있는 삶의 핵. 그리고 또 낯설고도 따뜻한 자잘한 것들을 어쩌면 우리 동네며 내 꼬마 친구의 이야기를 적어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. 부질없이 온 세상을 휘돌아 다녔지만 그래도 그랬기에 만나게 된 온 세상의 내 친구들 이야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다. 도자기 가마 사우나의 온기, 손으로 아틀리에를 짓다가 시멘트가 모자라 나뭇가지를 넣고 진흙을 바른 그 집 벽 틈새, 싹이 돋을 것 같은 그 나뭇가지. 그러나 소박한 집 안에서 그려진 붉은 지평선을 가득 채운 타는 듯 붉은 빈 밥그릇. 내 꼬마 친구의 물음에 대해 어쩌면 내려질 수 있는 답. 10,000km를 건너오는 입맞춤. 이를테면 그런 것이 적힐 수 있을 것 같다.